자, 이번 영상에서는 터틀 그래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틀 그래픽은 1960년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로고라는 데서 처음 소개되어진 부분인데, 파이썬에서도 이 터틀 그래픽을 차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화면에 꼬리에 잉크가 묻은 거북이가 종이 위에 올려져 있고, 우리는 그 종이 위에 있는 거북이를 리모컨을 이용해서 앞, 뒤, 옆 등으로 이동시켜 가면서 거북이 꼬리에 잉크가 묻어 있으니까 거북이가 움직일 때마다 종이 위에 자취를 그려 나가겠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화면에 커서를 움직여가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내가 명령을 내린 것들이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는지를 좀 더 쉽게 확인해서 좀 부담감 덜하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현재 파이썬 공식 문서의 다음 링크에 가보면 이 터틀 그래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터틀 그래픽은 그래픽 요소와 또 터틀 그래픽의 기본 속성 몇 가지들로 다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일단 그래픽 요소를 살펴보면 점이나 선이나 곡선 같은 것들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라는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속성으로 특정 좌표 값으로 이동한다라든가 방향을 전환한다라든가 혹은 그리는 도구의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메서드라는 좀 낯선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함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함수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호출되어져서 어떤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라면, 메서드라는 것은 어떤 객체라는 어떤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 안에 들어있는 함수라는 것이에요.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실은 객체지향 언어로서 어떤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하고자 했을 때 객체라는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지향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다루면서 객체가 무엇이고 또 객체가 갖는 속성, 특징 이런 얘기들을 복잡하게 하면 하나도 정신이 없을 테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객체라고 하면 연관된 기능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능들을 호출을 해서 이용을 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수정을 해나가거나 어떤 처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전기밥솥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설사 밥 짓는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기밥솥 안에 쌀과 물을 집어넣고 나서 전기밥솥이 제공하는 기능인 취사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밥을 할 수 있고, 또 밥을 다 하고 나서는 보온 상태를 유지해 줌으로써 밥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밥 짓는 것과 또 지은 밥을 유지하는 것과 연관된 책임들, 또 행동들, 속성들을 한데 묶은 것을 객체라고 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해둡시다. 따라서 여기 터틀 그래픽에서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들은 모두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함수들을 호출을 할 때 단독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터틀점이라는 이런 접두사 같은 것들이 좀 붙습니다. 물론 꼭 터틀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여전히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런 터틀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터틀 그래픽 자체가 파이썬의 어떤 내장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터틀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스 코드 외부에서 만들어진 다른 소스 코드의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코드들을 우리 모듈이라고 하는데, 터틀이라는 모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포트 구문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대화식 모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스크립트 모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터틀 그래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터틀이라는 모듈을 먼저 가져오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자, 터틀 모듈을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터틀 그래픽이 실행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문으로 좀 복잡한 구문인데 의미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구문 자체가 터틀 그래픽을 초기화하는 구문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현재 터틀 대소문자 구분을 해줘야 돼요. 터틀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터틀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내는 것인데 그런 터틀 객체를 생성해서 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구문은 모든 터틀 그래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고 이후 우리는 이 t라는 변수를 통해서 터틀 그래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shap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취를 그리기 위한 커서의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 형태의 기본 커서뿐만 아니라 원 형태나 삼각형 형태 혹은 거북이 형태 등등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커서 모양을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터틀 그래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터틀 모듈을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파이썬 idle 프로그램 수행시킨 후에 임포트 하기를 소문자로 터틀이라는 부분을 작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터틀 그래픽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코드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t라는 변수에다가 터틀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틀이라는 함수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터틀 그래픽 객체를 생성하는 것인데 그 개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터틀 그래픽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체를 하나 얻어 가지고서 t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 구문이 수행이 되어지면 현재 화면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창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식 모드로 파이썬 명령을 입력했던 것은 텍스트 기반의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창인데 반해서 현재 새로 뜬 이 터틀 그래픽 창은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기도 하다라는 점 구분을 해둡시다.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t라는 터틀 그래픽 객체에 대해서 shape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터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커서가 거북이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혹은 t.shape 하기를 트라이앵글 해주게 되어지면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혹은 t.shape 하기를 arrow라고 하면 조금 짧은 삼각형으로 바뀌어졌네요. 혹은 t.shape 하기를 클래식 하면 방향지시 표시 같은 표현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커서의 모양을 지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제이니까 우리는 거북이 모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거북이 머리 모양이 우리가 진행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런 터틀 그래픽은 커서를 화면 위에 이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화면 좌표계를 갖고 있는데 처음 터틀 그래픽이 시작하자마자 커서가 위치하는 곳이 바로 원점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0/0, 그러니까 x좌표값 0, y좌표값 0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 0/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증가하는, 또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감소하는 좌표 체계를 갖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y값이 증가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y값이 감소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2차원상의 좌표 체계와 동일한 좌표 체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터틀 그래픽에서 이 커서를 특정한 위치까지 이동시켜 나가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그리기와 관련되어진 몇 가지 메서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메서드라고 표현한 것들은 모두 다 터틀 그래픽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그 t라는 변수에 대해서 호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만 좀 유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forward라는 메서드는 줄여서 fd라는 메서드 이름으로 사용해도 돼요. 커서의 앞쪽 방향, 즉 거북이 모양의 커서다 라고 한다면 거북이 머리 방향으로 진행해라 라는 거예요. 자, 진행을 하는데 얼만큼 진행해야 하는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을 이 메서드의 인자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forward 100이라고 하면 100픽셀만큼 이동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앞쪽 방향이 아니라 뒤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다 라면 backward 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돼요. 자, 하지만 내가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뭐 오른쪽으로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이렇게 내가 진행할 방향을 트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 자전거나 자동차에서 핸들을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수행을 하는 것인데 각각 left 혹은 right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역시 얼마나 회전할 것인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두 메서드는 모두 다 방향 전환할 각도 값을 도 단위의 각도 값을 써주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eft 90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forward와 다르게 left나 right 같은 경우는 그냥 방향만 전환하게 되는 것이고 이동을 하지는 않아요. 자, 이런 forward라는 메서드와 left 혹은 right라는 메서드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임의의 다각형들을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선분뿐만 아니라 삼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 등등 얼마만큼 이동하고 얼마만큼 방향을 전환하는지만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다각형들을 그려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우리가 원 모양을 그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선분을 통해서 그리기는 조금 깝깝하니까 추가의 메서드 circle이라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어져서 이 circle이라는 메서드는 메서드 호출 시 지정된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리되 그 원을 그리는 기준점이 현재 위치서부터 지정된 반지름의 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바퀴 돌아오는 형태로 그려주게 됩니다. 사실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컴파스로 원을 그릴 때처럼 중점을 딱 잡고 나서 한 바퀴 뺑 돌리면 내가 원하는 원을 그리기가 좀 더 편할 수 있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사용할 때 주의해 줘야 할 부분들이 될 것이에요. 반면에 goTo라는 메서드는 임의의 xy 값을 인수로 지정받아서 그 위치로 커서를 단번에 이동시키는 그런 메서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forward나 backward 같은 경우는 현재 커서 위치에서 그 지정된 픽셀 수만큼 더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메서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goTo라는 메서드는 현재 커서 위치 상관없이 화면 좌표계의 특정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해라 라는 그런 메서드가 될 것이에요. 즉 goto 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커서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바로 화면의 중심점, 즉 터틀 그래픽이 처음 시작한 점으로 커서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현재 화면의 중앙인 원점에 커서가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t라는 터틀 객체에 대해서 forward 혹은 fd라고 하기를 100이라고 써봅시다. 자, 그러면 거북이 모양의 커서가 화면의 중심에서 100픽셀만큼 앞쪽 방향으로 전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터틀 객체에 대해서 현재 진행 방향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거북이는 왼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터틀 객체에 대해서 left 왼쪽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90도만큼 전환해라 라고 하면 정확하게 90도만큼 방향을 전환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는 100픽셀만큼 이동해라 라고 볼 수 있고 다시 방향을 90도 전환한 후에 또 100픽셀만큼 이동해라 또 방향 전환한 후에
다시 100픽셀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정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t.goto 하기를, 자, 현재 여기가 0/0 위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왼쪽 요 지점 정도 x값이 -100이면서 y값은 0인 지점으로 현재 이동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이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누가 쭉 밀어서 움직여진 것 같은 처리가 일어났어요. 여전히 자취가 그대로 쫓아다닌다 라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의 원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t.circle 하기를 반지름이 50픽셀인 원을 그려봅시다. 자, 그려보면 이 상태에서 하나의 원을 뺑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려지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서 -100이라는 것은 이 처음 원점 좌표부터 100픽셀만큼 이동한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이동한 자취를 지름으로 하는 하나의 원을 그려낼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필요한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 모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현재 수행 중인 창은 닫고 파일 메뉴에 New File 눌러서 새로운 편집창을 한번 띄울게요. 기본적으로 터틀 그래픽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문은 거의 공식처럼 매번 갖다 써야 될 것이에요. 물론 쉐이프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커서 모양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지긴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서 대화식 모드로 작성했던 것처럼 하나의 정사각형을 그리는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자, t.forward 하기를 100픽셀만큼 이동해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왼쪽으로 90도만큼 돌고, 자, 이 작업을 4번 반복해주면 될 거예요. 자, 저장하기를 파일 save as 하기를 draw square라고 해봅시다. 터틀 그래픽 관련한 소스 파일을 저장을 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은, 저장할 여러분들의 소스 파일 이름을 turtle.py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파이썬 해석기에 의해 현재 우리가 임포트한 터틀 모듈과 혼란이 되어져서 제대로 동작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터틀이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서 turtle 1.py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turtle exam.py와 같은 형식으로 소스 파일 이름을 부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하기를 run turtle 해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자마자 바로 정사각형을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이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원을 그려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딱 내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소위 원의 접선이 될 수 있도록 한 변의 중심까지 이동하고 거기에서 원을 그려주면 될 거예요. 자, 그 작업을 추가해 볼게요. 내가 간단하게 합시다. t.forward 하기를 50픽셀, 한 변을 지금 100픽셀 갔으니까 50픽셀만 다시 더 가고, 그 이후에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려주면 될 거예요. 다시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정사각형 그리고 그 안에 정확하게 내접하는 원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뭐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는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들이 점점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작성한 이 코드도 점점 더 늘어나겠죠. 또 특히 내가 처음에 작성한 프로그램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지만, 때에 따라서 사각형의 크기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유지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좀 더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유용을 하다라고 했었죠. 자, 다시 말해서 현재 주 프로그램 부분은 크게 보면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정사각형을 그리는 작업과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두 가지 작업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자, 그 중에서 정사각형을 그리는 작업들을 여기에다가 일일이 써주지 말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draw square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리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보통 소스 코드의 제일 앞쪽에 임포트 구문을 주기 때문에 함수 정의 부분은 요 사이에다 둘 거예요. 자, 여기가 주 프로그램부라고 하고 그 위쪽에 사용자 정의 함수부라고 굳이 분리를 해서 명명을 합시다. 자, 이때 우리는 정의하기를 draw square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아까 작성했던 부분. 자, 함수 안에 포함되어지는 문장들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들여쓰기 정도를 탭 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해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draw square라는 함수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접원을 그리는 자, 내접원을 영어로 표현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draw circle이라고 해봅시다. draw circ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접원을 그리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draw circle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들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현재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터틀 그래픽을 준비를 하고 그저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내접원 그리고 하는 일만 수행을 하도록 한 것이죠. 전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소 명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사각형을 그리는지가 궁금하면 그때는 이제 draw square라는 함수의 구현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아, 100픽셀짜리 사각형을 그리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행해 볼게요. 파일, run 모듈 저장하고 run 모듈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100픽셀짜리 정사각형과 그에 내접하는 내접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작성했던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만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하니까 좀 더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저 이런 함수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뭐 하는 일이구나 뭐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 draw square와 draw circle에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터틀 객체 t라는 것은 주 프로그램부에서 정의되어진 전역 변수를 통해 유지되어지는 객체가 될 것이에요. 이 전역 객체 t는 이 프로그램의 각 함수에서 빈번하게 참조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역적으로 선언하거나 함수의 인수로 전달받을 필요 없이 전역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만약에 내가 이 draw squar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항상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draw square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side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두고 나서 이동 거리를 side만큼 이동해라 라는 형태로 다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draw square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자, 이제 한 변을 100픽셀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 이 100이라는 값을 side가 전달받아서 forward 명령을 할 때 각각 100픽셀만큼 이동하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draw square 하기를 200픽셀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200픽셀짜리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만 이 내접하는 원을 그릴 때에는 여전히 100픽셀을 기준으로, 즉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고 나니까 정확히 내접이 안 됐네요. 얘도 정확하게 큰 사각형의 크기에 맞춰서 내접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역시 draw circle이라는 함수 안에서도
side라는 값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한 변이 200픽셀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달라지는 것은 원을 그릴 때에는 반지름에 대한 크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현재 여기다가 아까 100일 때는 50이라는 값을 썼으니까 이제 side라는 값을 2로 나눈 값을 사용을 해주면 될 거예요. 사실 side 나누기 2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볼게요. 10 나누기 2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수와 정수를 나눴는데 실수의 값이 나타나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딱 몫을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10 하고 나서 이 슬래시를 2개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10을 2로 나눈 몫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forward나 원을 그릴 때에는 정수 크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슬래시를 2개 사용을 해주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큰 200픽셀짜리 사각형 만들고 거기에 정확하게 내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이 코드에서 보면 현재 이 사이드의 절반에 대한 크기를 얻는 일을 2번 수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값과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복된 계산을 여러 번 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현재 드로우 서클, 즉 원을 그리고자 했을 때 반지름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현재 한 변의 길이를 2로 나눈 값이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동하고 나서 원을 그릴 때 그 r이라는 크기만큼 그려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아까와 똑같이 동작이 되어지겠지만 이제는 몫을 구하는 나눗셈 연산을 한 번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장하고 실행해 봅시다. 잘 동작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그릴 때 보면 요 점,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사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다 그려놓은 것은 약간 우측 상단에 치중되어져서 배치가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 내접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어지도록, 즉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외접하는 사각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재 시작점, 이 시작점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자 하는 한 변의 반만큼 뒤로 그리고 아래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그려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처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터틀 그래픽에서 시작점을 지정하는 일은 직접 여기서 해볼 수도 있지만 시작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in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한번 정의해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정의하기를 init이라는 함수는 사각형을 그릴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 양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 값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 버립시다. 한 변의 값을 가지고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초기 값을 설정한다 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서 x좌표가 -50, y좌표가 -50으로 가서 처리를 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 봅시다. 따라서 이 init이라는 함수는 이동하고자 할 xy 값을 받아 가지고서 xy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goTo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00이니까 50이 아니라 100이어야 되겠네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100 by -100까지 이동해서 그리게 되니까 화면의 정중앙에 사각형과 원이 그려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원점에서부터 goTo라는 메서드를 통해 이동한 부분에도 보면 이게 좌취가 그대로 남게 되니까 원치 않는 사선이 하나 출력이 되어져 버렸죠. 자, 이렇게 커서를 이동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거북이가 배를 땅에 대고 좌취를 내면서 가게 되는데
그 자취를 내지 않고 이동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up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투 하기를 터틀 그래픽 객체에 대해 up이라고 한다면 자, 배를 들고 이동해라 라는 거예요. 이동이 끝나면 어떻게 되어줘야 돼요? 배를 다시 내려야지 이후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를 들고 지정된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배를 내려라 라는 형태를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장하고 시작해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점에서부터 go to 했을 때 배를 들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까와는 달리 사선이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여전히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터틀 그래픽을 초기화했고 시작 위치로 적절히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과 또 그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부 함수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현재 각각의 함수에는 인수를 갖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 내에서도 어떤 다른 위치로 가가지고서 새로운 모양의 사각형들을 그려내는 일들을 얼마든지 수행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서 함수라는 것을 좀 복잡하게 처음부터 배워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함수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본 예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현재 보면 원과 삼각형을 그리는 예제이긴 하나 이렇게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쭉 작성하면 도대체 어디가 원을 그리는 또 어디가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인지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원을 그리기 위해서 그냥 단일 메서드 서클을 사용을 했고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사용을 한 것이죠. 이 실행 결과 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코드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코드이지 라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 봐야지만 원과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뭔가 이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별도로 함수로 정의를 해둘 수 있다라고 하면 원은 그 자체로 그린다 하더라도 삼각형이라는 것은 선분들의 모음으로 하나의 선분을 그리고 120도 틀어가지고서 또 다른 선분 그리고 또 120도 틀어서 또 다른 선분 그려주면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정의되어진 함수에서 인수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단순히 100픽셀짜리 삼각형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삼각형을 그릴 때 그 작성했던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우리가 처리하고자 할 일들을 그저 단순히 나열할 것인지 함수로 구조화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또 유지보수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드를 함수를 이용하는 코드로 바꿔봐 보세요.